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정쟁이라는 괴물을 만나서 국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꼬여있는 전국의 해법을 찾아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보듬는 건전한 정책 경쟁과 토론이 만개하는 민생정치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네. 저는 고향이 경기도인데 그 경상도 말로 욕보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욕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께서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 대단히 격정적인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그러나 그 총리님께서 원칙에 준해서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걸 보고, 역시 이런 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날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바로 와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김광진 의원의 질문요지 이거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한마디로 사이버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거는 한마디도 없고, 군 관련 의문사, 그 다음에 군 복무기간, 이거를 발표한다고 해놓고 발표하는 내용은 시종일관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점만 제기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주소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진면목이 아주 만천하에 정말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이 민의회 광장에서 정쟁을 유발시키고 정략을 유발하는 이러한 활동은 자제되어야 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사령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이버 사령부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참 부하들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돌발적으로 시키지 않는 일, 군대에서 어느 지휘관이 때리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때립니다. 댓글 사건, 누가 댓글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가끔 보면은 조금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이다, 때로는 장관이 시켰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거는 참 우리 대한민국 의회의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번에 너무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조직과 기능과 이 모든 것을 다 노출시켜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웃고 있을 거예요. 총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 기회를 진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요번 문제가 법적으로 해서 마무리되면은 법적으로 처리하시고 그 대신 후속 조치로 사이버 사령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진짜 북한의 사이버전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규모와 예산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그 활동 내용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사이버 사령부가 이렇게 정면하게 노출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예.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리님,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종리님이 아주 소실 있게 해나가야 국민이 안심하고 또 국민이 안심하고 그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예. 다음. 띄어요. 종리님, 어제 아침에, 요즘 이석기 재판 시끄럽죠? 네. 여기 오시면서 통진당 삭발타직 투쟁 보시고 들어왔습니까? 네, 지나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종북 세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약 5만여 명의 친북 종북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과 연계가 된다면 언제든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러시아는 인구의 0.016%에 불과한 23,600명의 볼셰비키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고 중국은 13명으로 시작된 공산당이 공산화를 일으켰습니다. 쿠바는 82명에 불과했던 혁명 세력이 쿠바의 혁명을 달성했습니다. 베트남 인구의 0.5%인 5만 명이 공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약 5만 명의 종북 세력들은 우리나라를 뒤집고 남을 필요 충분 세력입니다. 설마 그럴까 했던 종북 세력의 실체가 이번에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천만당연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종북 세력이 다시는 숨쉬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시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시면 종북 세력은 내성만 길러져서 앞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암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 관련 청구안을 의결한 것은 저는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북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아직 총리님께서 좀 총리의 뜻이 국민들에게 좀 덜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종북 세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속 시원하게 국민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인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사수를 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종북 세력은 완전히 결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국정원,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요원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가 자산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에서 법에 가장 정통하신 정홍원 총리님께서 종북 세력을 뿌리뽑은 총리로 이 역사에 남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유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국방 예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 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 행복시대를 만든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국방비가 8.7%, 이명박 정부에는 5.4%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년도 편성에 우리 국방비는 4.5%로 해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국방 정책 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어떤 면에서 국방이 병들고 멍들고 있어요. 이제 참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건 장관이 조치할 손을 떠났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국방장관에게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제까지 장관이 목까지 올라왔는데도 말 못했던 그 내용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시고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회의 기회에 국방장관 굉장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역설을 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전체적으로는 3.4%입니다만 국방 예산은 3.8%입니다.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일면을 보였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을동 의원님께서 적정 국방 예산이 GDP 대비 몇 %가 되느냐 하고 여쭤봤을 때 최소한 GDP 대비 3.0%는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죠? 네.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고 국회의원이 와서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총리님께서 최소한 GDP 대비 3.0%는 가야 되겠다. 지금 2.5% 수준입니다. 이제 근데 이것이 말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3.0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4년 남았는데 매년 0.1%씩 올리셔야 됩니다. 2.5에서 2.6, 2.7에서 매년 0.1%씩이라도 늘어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거는 총리님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문제는 총리께서 대통령님하고 참 숙의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 0.1%씩이라도 올라가도록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방에 대한 의지는 강하십니다. 예. 다음은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국가 도원 체제, 제가 1년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문제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줬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언급하려고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는데 이거는 겉돌고 있습니다. 완전히 겉돌고 있다. 그 중에 아직도 예비군은 6.25 때 쓰던 칼빈, 만져보지도 않은 칼빈 가지고 싸우라고 그러고. 그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비군 훈련 가서 받고 있는데 통상 훈련 받는 동안에 매일 거의 한 2, 3만 원이 들어갑니다. 2박 3일에. 그런데 국가에서는 고작 식비 6천 원, 그 다음에 교통비 4천 원, 요거만 줍니다. 2, 3만 원 들어가니까 본인이 만 원 내지 2만 원 내고 훈련, 직장 쉬면서 제 돈 내고 예비군 훈련 받으려는 거, 이거는 국가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이거 당장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화하는 노력을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부터 다른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고치십시오.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특히 이 문제는 다른 물자 및 자원동원 분야, 이거 총리님의 직접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11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가지고 지금 주무부서는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는데 그 기능 발휘가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다른 부처들이. 뭐 충무계획, 뭐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MB정부에서 차관급의 비상기획위원회를 없애가지고 행안부에 이렇게 국으로 편성함으로써 그다음부터 기능이 퇴화해버렸습니다. 총재님,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비상기획운영 총리님 직속의 차관급의 비상기획위원회가 다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기획, 계획, 집행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장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안행부 장관 얘기도 들어보시고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의료 60년 동안 국가에서 방치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군 의료 예산 2,3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64만 군인 입대하는 날서부터 제대한 후까지 책임지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각 군대가 가지고 있는 병원 예산 적죠. 인력 딸리죠. 그 다음에 군의관 확보 안 되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숙련 군의관은 장기복무 군의관은 뭐 10%도 확보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다시 말하면 선진화된 의료 장비 500년 계획으로 구하다 보니까 이거 제때 되지도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체제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자체가 6.25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움하던 미국의 의료 체제를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때까지 써먹었습니다. 싸움은 우리나라 땅 안에서 싸우는 우리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일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장병들을 군에다 집어넣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네. 네. 네.